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죠.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시험을 다 봅니다.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이번 주에 이제 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난주가 완전 빡세게 제일 바빴고 이번 주는 그나마 시험을 다 차례차례 이제 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지난주가 제일 클라이막스로 빡셌고 그다음에 오늘서부터 약간 좀 숨통이 약간 트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앉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 기간에 절대로 별로 본인은 신경을 쓰느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신경을 써 주느라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그게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지도 않고 때로는 짜증이 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시험 대비 NG 시리즈라고나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다 시험이 이제 시작하거든요. 월요일서부터 이제 차례차례대로.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애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임박해서 애들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 이전에 벌써 거의 다 시험 대비가 끝났고 그 이전에 시험 대비가 끝났고 그리고 얘는 시험을 이거 한 과목만 보는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애들이 시험을 보는 과목은 최소 5과목 이상이에요. 아무리 적게 봐도 5과목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빵빵빵빵 100을 맞았다고 좋아할 학생이나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각 과목 선생님들, 특히 영어와 수학 선생님들은 마치 얘가 다른 과목은 다 못 봐도 되고 내가 가르치는 이 과목만 잘 보면 땡이지 이러면서 다른 학원 가는 거에 엄청나게 피해를 줘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얘를 불러요. 특히 시험 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일찍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만약에 시작하면 몇 과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하루 종일 한 10대 시간 그렇게 공부하면서 몇 과목을 다 뛸 수도 있는 이런 시간에 그것도 아침이 일찍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 편한 시간에 한 11시, 10시 뭐 이쯤에 부른단 말이에요. 이쯤에 불러가지고 애들 시작을 하는데 애를 시험 대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아주 그냥 뽕을 뽑아가지고 얘가 영어라고 만약에 쳤을 때 지 편한 시간 차라리 뭐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얘가 끝나고도 도서관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 편한 시간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얘를 불러가지고는 저녁 5시, 6시까지 뽕을 뽑고 얘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주말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개짜증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점 더 올랐다고 쳐. 그럼 내 다른 과목은 그래서 그런 부류의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점수가 올랐다고 해도 선생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끊는 애들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엄청나게 울분이 생기죠. 내가 나의 그 휴일도 반납을 하고 주말도 반납을 하고 얘네를 이렇게 가르쳐서 얘가 영어에서 혹은 수학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이런 것을 칭찬은 못 해줄 망청 욕 비스름하게 하고 끊냐 뭐 이러면서 완전히 울분이 생기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뭐를 인정하냐면 얘네는 그 한 과목만 보는 애들이 아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빵빵빵빵 100점 맞으면요. 끊어요. 이 과목은 반드시 끊어. 왜? 얘 때문에 지금 다른 과목이 다 빵점 사례인데 이게 좋아 보이겠어?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시간 조율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 이전에 시험 대비가 거의 끝나고 뭐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 남은 날 애들이 충분히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90, 85, 90, 85, 90 뭐 이 정도로 받았다고 쳐. 아니면 90, 90, 90, 90, 95? 뭐 요 정도로 받았다고 쳐. 그럼 걔네가 끊겠냐고 학원을. 계속 다니지. 아무튼 이거는 약간 좀 너무 극단적인 빵빵빵빵 100은 너무나 극단적인 것이고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시험에 아주 각 시험이다. 다음 주가 시험이다. 다음 주서부터 시험이 차례대로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시험이 시작된다 하면 그 전주 그 토요일 일요일은 절대 안 부릅니다. 예, 다른 과목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게 애들한테도 받아들이는 애들도 좋고 아무튼 선생님도 편하고 그리고 시험 이후의 결과도 애들이 뭐 잘 봤든 못 봤든 아무튼 최선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시험 뭐 결과 때문에 학원을 끊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시험 자료를 너무나 많이 주는 그런 뭐 선생님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왜냐하면 저의 젊었을 때를 보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실력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뭐로만 승부를 하냐면 이제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엄청 두꺼운 자료를 해가지고 탁 하면서 에디티드 바이 크리스 킴 이러면서 속에 그 각가지 뭐 다 때려 박아 한 200페이지 되는 걸 딱 애들한테 주면서 뭐 이렇게 안에 또 그 뭐 시험 잘 보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쓰면서 누구누구야 시험 잘 보렴 이렇게 가로 쳐놓고 애들마다 다 이름을 쓰는가 누구누구야 시험 잘 보렴 뭐 이런 식으로 뭐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에 훨씬 더 몰두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내가 실력이 없을 때, 뭐 이런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나는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별로 안 갖춰졌을 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극물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이제 극물을 치는 거지.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데 한 70% 대한민국 아이들의 70%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70% 정도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100% 숙지를 했을 때 그리고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도 교과서 내용을 100% 충분히 이해하고 직독직해가 다 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했을 때 그런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모의고사나 일반 독해 지문이 시험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직독직해가 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요. 변형 문제고 뭐고 그렇게 많이 풀어대지 않아도 이미 기본적인 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면 대부분은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한 70% 정도의 그러니까 아주 막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고 막 뭐 엄청나게 변형이 되어서 나와서 원래 문장은 이게
교과서에서 나와서 변형이 된 건데 그 사실조차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 정도의 완전히 화끈한 변형. 뭐 이런 식으로 내는 학교는 한 10%, 20%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70% 이상은 정말 본문, 본문 아니면 독해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하면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문 해석을 대충 해. 엄청 대충 시켜. 본문 해석이나 이런 걸 엄청 대충 시키고 아니면 안 해. 그냥 해석시키는 것 자체를 안 해. 야, 이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석해. 이거 쉬운 거잖아. 알아서 해석하고 이거 빨리 풀어. 변형 문제 풀어. 아니면 이거 빨리 풀어. 푸는 거를 그냥 익바이 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풀고 막 이래 버리니까 결론은 그 시험 대비에 들인 시간에 비해서 결과물이 훨씬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친다. 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도 그냥 열심히 때려박은 문제를 푸니까 정말 뭐 한 5점 정도는 올랐어. 근데 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와,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할 때하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때하고 차이가 5점 정도라니. 야, 그러면 이게 하고 싶겠냐고 그렇게. 보통 고등학교 그 애들이 많이 틀리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본문이나 이런 건 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대로 안 나오고 이제 변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형으로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내가 그 단어의 뜻을 모르거나 그 표현을 몰라서 교과서 내용은 아는데 이 표현을 몰라서 틀렸을 경우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이 갑자기 얘가 고1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고1 학생한테 요 문제만큼은 고3이나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낸 걸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문 자체도 고1 애들이 이해를 함직한 그런 지문이 그냥 변형이 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평소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평소 때 어느 정도 선행을 좀 한 아이라면 그게 아무리 변형이 되어서 나와도 그런 익스프레션, 그런 단어를 몰라서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틀렸냐면 그냥 본인의 평소 실력이 고1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고1인데 이게 막 변형이 돼서 나와서 틀렸다면 그리고 단어의 뜻을 모르고 그 익스프레션 아니면 이디엄의 뜻을 몰라서 틀렸다면 얘는 고1 시험 대비를 했지만 이 시험 대비 이외의 상황으로는 고1의 수준이 안 돼서 틀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많은 문제를 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못하는 애들이라도 3주 이상을 끌지도 않아요. 이게 못하는 애들이라고 시험 대비만 하잖아요. 그렇다고 얘네가 3주만 한 애하고 막 한 달 반, 막 한 달 이상 한 애하고 그럼 한 달 이상 하면 시험 대비를 그 정도로 하면 얘가 더 시험을 잘 볼까? 아니, 갈수록 느슨해져서 오히려 뭐 이런 긴장감도 없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거는 교과서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한 문제인데 그 변형한 문제를 알려면 많이 풀고 이게 아니라 평소 때 나의 실력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도 고등학교 1학년 실력이 되어야 풀 수 있다.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구열이 정말 센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일수록 시험 대비를 더 짧게 해요. 보통은 3주인데 시험 대비를 막 2주 하는 동네도 있고
아예 시험 대비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학원에서는 그냥 시험 대비 자료만 뭐 인터넷으로 쫙 공개해서 애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그냥 3주 동안 시험 치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학원들이 학구열이 높은 동네일수록 이런 학원들이 있고, 우리처럼 동네 학원 이런 거는 와 동네 학원에서 뭐 시험 보고 와라 뭐 이런 경우는 없고,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시험을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니는, 시험이라도 그거 몇 점 올리고 싶어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많은 그 시험 문제를 풀고 이래 봐야 별로 이렇게 큰 득이 될 건 없다. 기본에 좀 충실하자. 그래서 뭐 고등부 같은 경우는 모든 지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 지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면 그게 변형이 되어져서 나와도 준비를 그 본문 그다음에 독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학생이며 플러스 보통 때 자기 학년 그 이상의 선행 학습으로 이끌어져 왔던 그런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많이 풀어대는 게 없어도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자. 뭐 이런 말을 드려봅니다. 중간으로 가서 약간 좀 좀 어버버버 거린 점이 살짝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전국에 계시는 시험 대비를 하시는 그 선생님들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상이에요.